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오컬트 사극은 정말 폭발적이다란 제목의 중국 포털 바이드에 올라온 중국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몰래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레시페트롤 넷플릭스 순위에서 동궁은 7위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 전세계 언론은 이 드라마의 리뷰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는 화제성 면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그렇듯 K-드라마가 뜨면 그 인기를 누르고 싶어서 지난번 K-팝 데모넌터스 때와 비슷하게 한국 드라마가 중국 문화를 훔쳐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반 K-드라마 정서를 올려서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이 드라마의 6.7점의 낮은 점수로 그야말로 평점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의 마이 드라마리스트 평점은 8.5점, 로튼토마토 평점은 전문가 평점 100% 만족도, 시청자 평점 88%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드라마가 출시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중국 더우반에 이 드라마를 평가한 사람들이 무려 약 11,500명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를 엄청나게 불법 시청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도 안 되는데 중국 포털에서도 이 드라마의 중국어 제목만 입력하면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드라마 동궁과 중국 드라마를 비교하며 탄식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주혁, 노윤서, 조승우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이 7월 17일 공개 후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공개 첫 주 490만 시청수로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TV 시리즈 2위에 오르며 아시아 주요 지역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많은 중화권 드라마 평론가들은 동궁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창작자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소재의 자유를 꼽습니다. 이 작품은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원한 맺힌 악귀 그리고 구중궁궐을 피로 물들인 잔혹한 저주를 극의 전면에 대담하게 내세워 중심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심지어 색채를 배제한 독창적인 미학으로 가득 찬 영적 영역, 즉 귀의 세계라는 완벽한 사후세계관을 구축해냈습니다. 이 작품은 드라마 손도 게스트와 불가사를 집필한 권설아 서재현 부부 작가가 극본을 맡아 중화권 전역 시청자들에게 그 탄탄한 서사의 깊이를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극중 도사리는 오싹한 괴담들은 억울하게 죽은 원원, 시신을 빌려 부활한 역기 그리고 동양의 전통 장례의식 등 동양 민속신앙체계에 대한 철저한 고증 속에 정교하게 녹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더욱 고무적인 점은 대중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집어넣는 남녀 주인공의 인위적인 로맨스를 과감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구천과 생강 두 사람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묵직하고 순수하게 이어지는 영혼의 연대감에 집중해 서사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동궁을 위해 3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제작비를 아낌없이 투입했습니다. 덕분에 이 작품이 구현해낸 시각 효과는 기존 중국 선협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고채도의 화려하기만 하고 눈이 필요한 싸구려 플라스틱 필터 특수 효과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본작의 미술 감독은 채도를 낮춘 차가운 그레이 톤을 메인 컬러로 잡고 화면 전반에 과감하게 짙은 음영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구중궁궐의 삼엄함은 물론 사람의 마음이 귀신보다 더 음산하게 변해버린 궁궐 안의 서늘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연출해냈습니다. 반면 대형 원작 IP와 최정상급 인기 스타를 보유하고도 무늬만 화려한 중국 본토의 소위 S+ 등급 대작 프로젝트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스타들의 천문학적인 출연료로 탕진하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정작 후반 작업에 쓸 돈이 부족해 거친 녹색 스크린 합성에 의존하게 되고 천편일률적인 피부 보정 필터와 저가형 외주업체에 맡긴 날림 특수효과로 도배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 기사처럼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이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하며 중국 도우반과 지우 등에서 자국 고전 판타지 드라마와의 비교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여론은 검열 없는 파격적인 소재, 밀도 높은 서사 그리고 조승우 등 명품 배우들의 열연을 꼽으며 중국의 천편일률적인 선역극과 차별화된 영화적 미학과 퀄리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중국 웹 커뮤니티에서는 자국 컨텐츠의 규제 완화와 제작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 중국인이 이 드라마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올렸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정보 하나도 없이 무작정 보기 시작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8부작까지 막힘없이 정주행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 남주혁이 연기한 구천은 이승과 저승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특이 체질이고, 노윤승이 연기한 생강은 어릴 때부터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나오는 조승우가 남다른 천부적인 능력 때문에 늘 고독하게 살아온 이 두 사람을 한데 모아 궁궐을 뒤흔드는 잔혹한 귀신 저주의 비밀을 풀도록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배우 라인업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 성격이 극과 극인 구천과 생강의 케미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포커페이스인 듯 하면서도 그 안에 몇만 가지 감정의 레이어를 담아내는 조승우의 미친 연기력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기에 데뷔로 출연하신 장영남 배우님은 백전노장 베테랑답게 특유의 아우라로 남녀 주인공을 완벽히 압도하시더라고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분장과 표정 연기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이름을 올린 곽동현 배우님은 그냥 일하에서 몇 초만 누워만 있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분량이 거의 조연급으로 엄청나게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보다 더 잔혹한 최종 끝판왕 대마왕이 과연 누구일까 추리하는 재미도 엄청납니다. 작가님이 진실을 아주 깊숙한 곳에 묻어두셔서 결말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데 반전의 반전이 꼬리를 물어서 한 번 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중에서 귀신 세계와 인간 세계가 평행 우주처럼 공존하고 구천이 물을 매개체로 삼아 저승의 입구로 들어가는 설정은 드라마 더킹 영혼의 군주 속 평행 세계를 떠올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8부작이라는 짧은 분량의 한계 때문인지 디테일한 설정들이 다 설명되지 않아서 귀의 세계라는 거대한 세계관에 겉핥기식 윤곽만 보여주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워요. 이건 시즌2에서 제대로 풀어주려고 아껴둔 거겠죠. 오컬트 장르물인 만큼 이 캐릭터는 꼭 언급해야겠네요. 연떡 한 조각만 주면 은혜를 원수도 아닌 폭풍 감동으로 갚으며 온몸을 바쳐 충성하는 꺼먹살이 진짜 귀여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집에 한 마리 데리고 키우고 싶을 정도예요. 넷플릭스는 제발 공식 굿즈 좀 출시해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남기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가볍게 들어가서 즐기세요. 오락성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챙긴 꽤 쏠쏠하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 리뷰글에 남겨진 중국인 댓글 반응입니다. 꺼먹살이는 마치 찹쌀떡처럼 귀여워서 갖고 싶다. 남적이 이번에 구천이라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중심을 정말 잘 잡아줬어요. 액션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라마 비질란테 때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놓은 게 빛을 발하더라고요. 구천은 말수도 적고 수동적인 데다 집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 하지만 일단 한번 움직였다 하면 목숨을 내던지고 달려들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묵직해졌고 액션씬에서는 정말 몇 번이나 심쿵했는지 모릅니다. 점점 성숙하고 멋진 상남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네요. 이라 설정이랑 멋진 폭발하는 분위기는 완전 콘스탄틴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난 구천이 물의 세계로 들어간 뒤에 나오는 그 긴 머리 박난자 스타일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넷플릭스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참깨가루 코팅된 모찌 완전히 바이럴이 되었고 단순히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 흑임자 인절미 같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주혁, 이제는 정말 성숙하고 묵직한 멋이 느껴지는 남자가 됐네요. 무당이 모시는 신주신이 구천이랑 싸울 때 비웃듯이 입꼬리를 씩 찢으며 장난치듯 웃는 모습이 나왔는데 완전 영화 조커가 연상되더라고요. 마지막 결전 때 구천이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태초의 귀미한테 모종의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전 당연히 싸움이 다 끝나고 나면 구천이 그 대가로 뭘 치렀는지 뒷이야기를 제대로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끝이라고요. 태초의 기매가 채운 쇠사슬이 마지막까지 구천의 몸에 계속 묶여 있잖아요. 일종의 열린 결말인 셈이죠. 나는 어떤 거대하고 영혼을 짓누르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완전히 예상했다.
결말은 그냥 해피엔딩인 셈 치죠 뭐. 그나저나 쇠사슬이 계속 묶여있는 걸 보니 꺼목사리가 구천이를 쳐다보는 눈빛만 봐도 제가 다 조마조마하고 걱정되더라고요. 꺼목사리는 한 조각의 떡을 평생의 헌신으로 바꾼 것, 이제 그들은 함께 가까워졌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은 내부의 게시판에 남기는 중국인들의 댓글과 외부에 있는 게시판에 남기는 댓글이 다릅니다.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K드라마를 재밌게 봤어도 다른 이들에게 그 재밌게 본 것을 들키면 욕을 먹을까봐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 페이스북이나 레딧에 올라오는 중국인들의 K드라마 평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남겨지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결국 중국 드라마도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발전이 없고 드라마를 보고도 제대로 평가하는 문화가 없으니 또 중국 드라마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